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예술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송희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양에 기거한 조선시대 관료들이 어떻게 노년을 보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모일 때 우리는 그것을 기로회라고 부릅니다. 노인회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임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마련해준 모임과 그분들이 사적으로 모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개회와 아회라고 합니다. 개회와 아회를 굳이 노인들 모임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일반 사대부나 문인 관료들의 모임도 개회와 아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회를 설명드리면 개회는 문인 사대부들의 공적인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질성을 중요시합니다. 관직이 같거나 과거급제 동기생들이거나 당색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개회입니다. 반면에 아회는 사적이고 자유로운 모임입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살다가 우연히 모일 경우에 아회라고도 명명합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입니다. 충과 효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높은 관직을 지내셨고 그리고 나이가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로소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노인 모임은 고려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최당이라는 관료가 자신의 서재인 쌍명제에 은퇴 관리들을 모아서 해동기로회라는 것을 결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로회의 전통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태조 이성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공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회적 성격을 지닌 기로회 혹은 기영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 장면은 전문 화가에 의해서 그림으로 제작이 됩니다. 왕도 기로소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70세 이상일 경우에 가입한 반면 왕은 환갑만 넘으시면 기로소에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국왕 가운데 기로소에 들어가신 국왕이 4분 계신데요. 태조 이성계, 숙종, 영조, 고종 4분입니다. 이렇듯 왕이 기로소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 궁중기록화가 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숙종의 입기로소를 기념하여 제작된 기사개첩입니다. 그 기사개첩에는 숙종의 입기로소 이후에 펼쳐진 다양한 행사가 5장면으로 나누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왕과 국왕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당시 가장 솜씨가 뛰어난 도화서 화원이 이 기사개첩을 그렸습니다. 말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알려주듯이 젊었을 때부터 누려온 부와 권력을 지속하고 거기에 자신의 건강까지 더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담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제작이 됩니다. 이른바 축수용 회화가 그것입니다. 오래 살기를 축복한다라는 의미의 시각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도입니다. 별 3개가 있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막상 그림을 보시면 별이 아니라 어르신 3분이 등장합니다. 이 별 3개는 인간의 일상생활을 관리한다고 믿는 복성, 녹성, 수성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수명을 담당하는 별은 남극성, 즉 수성인데요. 이 수성이 그림에서 표현될 때는 나이 든 노인이 머리가 대머리로 깎이고 그 다음에 정수리가 올라나온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지연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지연도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불멸의 여신인 서왕모의 생일잔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서왕모는
곤륜산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곤륜산에는 커다란 연못인 요지가 있었고 3000년에 한 번씩 열린다는 복숭아밭, 즉 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왕모가 생일잔치를 할 때면 많은 하객이 축하차 참여를 했고, 그때 서왕모가 그 반도에 열린 복숭아를 따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렇듯 축수용 해화는 왕실에 설치되거나 민간에 설치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모습을 직접 표현한 그림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생도입니다. 평생도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관직에 머물다가 노년을 보내는지를 순차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8폭 혹은 10폭으로도 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의 생활에 관련된 그림은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지 60년 되는 회갑도, 그리고 혼례한 지 60년이 되는 회혼례, 그 다음에 과거 시험에 급제한 지 60주년을 기념하는 회박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갑은 환갑과 같은 뜻이니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회혼례는 혼례한 지 6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남다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물론 10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회혼례를 하실 수 있다면 80이 넘어서 가능합니다. 그 60년 동안 부부가 해로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혼례를 맞이하신 어르신 부부는 마치 지금 막 혼례를 올린 신랑 신부처럼 아름다운 예쁜 옷을 입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축하를 받으며 회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박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급제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속과에 입학하는 것이 20살 이전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거의 8순까지 사셔야 가능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박례를 맞이한 어르신께는 국왕이 특별한 선물을 하사하십니다. 그 특별한 선물이 과거 급제 때 받았던 어사화와 홍패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국왕이 하사하면서 이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12소, 즉 12가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2가지를 줄이는 것은 다만 비단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21세기에 모두가 앞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부터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볼 때에 이 12가지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관리들의 노년 생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